자, 오늘은 시장이 조금 무겁죠. 스물스물 뭔가 조금 녹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재료가 없으니까 시장을 확 뭔가 솟구칠 만한 이제 대외적으로만 기대다 보니까 그런 내용인 것 같고 일부 테마주만 조금 들썩들썩하는데 그것도 좀 그렇고 자, 한 호흡 좀 쉬어가겠습니다. 돈이 되는 경제 기사하고요. 매경 이코노미의 박수호 기자와 함께 이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시장이 좀 활성화돼 있고 막 뭐 이렇게 하면은 기업을 조금 더 개별 기업을 하겠는데 그 지금 어때서? 그래서 오늘 나름의 선방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실적을 좋게 내놓은 첫 번째 이슈인데 이슈 기업부터 보죠. 자, 오늘은 누가 뭐래도 뭐 네이버가 가장 그 대형주 중에서는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외국계를 포함해서 외국인 창구로 지금 한 500억 정도 순매수인데 시세는 3% 좀 가량 움직이고 있고요. 실적이 얼마나 좋았길래? 일단 뭐 네이버가 뭐 커머스 잘하는 거는 원래 잘했는데 네. 포시마크라든지 좀 해외 거를 좀 사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거 조금 힘들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깜짝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전체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네이버는 연결 기준으로 올해 1분기에 매출 2조 2,804억 원, 영업이익 3,305억 원을 기록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게 보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 23.6%. 또 영업이익은 9.5% 늘었다. 덩치가 큰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깜짝 실적을 발표하다 보니까 주변에서도 굉장히 많이 놀랬고요. 특히 이제 서치 플랫폼 여기가 이제 서치 플랫폼, 컨텐츠, 클라우드, 핀테크 이런 쪽으로 해서 다양하게 나누어져요. 근데 이제 서치 플랫폼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검색 광고라든지 이런 톡 광고라든지 이런 디스플레이 광고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디스플레이 광고는 아무래도 우리가 네이버 이렇게 딱 치고 들어가면 전면에 딱 보이는 게 디스플레이 광고인데 이거는 조금 밀리긴 했답니다. 근데 이제 검색 광고가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검색 광고가 다른 구글 이런 데보다 상승률이 높았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장사를 잘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커머스 괜찮답니다. 커머스가 보니까 이제 이를테면 스마트 스토어 이런 것들 여러분 잘 쓰시고 계시잖아요. 이 커머스 쪽에서 이제 성적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포시마크가 이제 미국에 있는 그 중고 거래 사이트거든요. 이걸 인수했는데 이 포시마크를 편입하면서 이 커머스가 같이 그러니까 글로벌 매출까지 성장했다. 미국의 중고 거래 사이트? 우리나라로 치면 당근 그건가요? 네네 그런 건데 거기는 이제 그 수수료를 받는 당근. 네네. 그래서 근데 이 커머스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주변을 보지만. 집사람이 뭘 자꾸 긁어대면은 푹푹 뜨는데 네이버 쇼핑인가요? 그렇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저희 집 그 강아지 용품들은 어마어마하게 사드립니다. 아침에 문 열고 나가면 계속 쌓여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만 좀 사라. 근데 그게 중독성이 있나 봐요. 여러 개 저가로 다량으로 막 구매하고. 또 요즘에는 쿠팡이나 이런 쪽만 굉장히 빠른 배송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스마트 스토어도 굉장히 이제 많이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그 배송에 있어서의 품질의 차이 이런 것들이 많이 좁혀져 와 있고 더 고를 게 많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플랫폼 검색 플랫폼에 들어가 있다가 뭐가 뜨면은 눌러가지고 결제를 아주 편안하게 지카드로 안 하고 제 카드로. 전국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말씀.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게 커머스가 잘 되는구나라는 거는 딱 알겠더라고요. 이거에 딱 이어서 사실은 핀테크가 같이 잘 됩니다. 왜 잘 되냐면 그 사모님이 긁으시는 그게 카드가 아니라 사실은 네이버 페이 이런 앱을 통해서 많이 긁게 되거든요. 이게 이를테면 예금과 연동돼 있거나 이렇게 돼 있으니까 굉장히 편리해요. 근데 이 핀테크 사업의 네이버 페이가 그동안에는 스마트 스토어 안에서만 작동을 했는데 이제는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네이버 페이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지금 홍보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게 또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결제액이 보니까 현장 결제 가맹점 확대 이런 것들을 통해서 8,100억 원 정도가 지금 현재 여기 카드가 아닌데도 네이버 페이 앱으로만 이렇게 현장 결제가 가능할 정도로 많이 커졌고요. 컨텐츠 하면 웹툰 이런 거 네이버 웹툰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더해서 이제
해외에서는 그 미국의 와패드 이런 것도 사놨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하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 28.9% 성장하더라. 여기 클라우드랑 기타 이런 것까지 포함하니까 전반적으로는 그 디스플레이 광고 빼고는 장사를 잘했다.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네요. 거기에 이제 조만간에 또 초거대 AI라는 네네네. 신사업을 붙여서 어떻게 확장할 건지는 네이버의 이제 숙제지만 네. 일단은 현재 순항하고 있군요. 네. 그러니까 속된 말로 뻘짓만 안 하면. 자, 근데 이제 매출은 전체적으로 늘었는데 적자인 네이버 웹툰 여기가 왜 적자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앞으로 사업의 그 전도 유망성이 애플 때문에 네. 상당히 지금 각광도 받고 있다는데 이게 네. 무슨 일일까요? 무슨 이야기냐면 네이버 웹툰은 사실은 국내에서는 영업이익률 20%짜리 괜찮은 사업이에요. 네. 근데 해외에 이제 그 확장을 좀 많이 했어요, 사실.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던 와패드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영문 소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웹툰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그 해외의 업체들을 계속해서 확장을 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제 좀 적자를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근데 이 네이버에서는 그래도 이 적자 폭이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이제 계획된 적자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국내에서 이제 그 유료화에 성공했기 때문에 이 유료화 성공 모델을 해외, 특히 이제 미국에 있는 웹패드에도 적용시켜야 되겠다. 이런 전략을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그 두 번째로는 이 네이버 웹툰은 앞으로 한국에서가 아니라 미국에서 상장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 3년 내에 미국에서 상장을 시킬 거다. 이렇게 하려면 결국 이제 그 수익성을 보여줘야 되니까 지금 분기당 한 4천억 정도의 그 매출은 올리고 있으니까 합격정이고 뭐 국내 매출에서 영업이익률 20% 정도 나오고 있으니까 해외에서도 지금 현재는 적자지만 흑자 전환하는 모습만 보이면 앞으로 미국 상장에서는 호재가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자, 하여튼 네이버는 순항을 하고 있고 두 번째 이슈 기업으로 네. 넘어가 보면 바로 연관성이 나오겠죠. 이른바 뭐 네카오라고 지칭되는 카카오 쪽인데 카카오는 증시에서 많이 외면을 받고 있다. 어제 또 뭐 카카오톡이 다운이 됐죠. 네네. 저희도 한참 뭐 무슨 일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게 멈춰가지고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10분 정도 이렇게 멈췄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좀 카카오가 내수 시장에서 점유율이 높아서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 모바일 메신저 시장에서는 절대적으로 카카오가 지금 5천만 이상의 그 점유율을 갖고 있는데 네. 이러면 누가 봐도 사실은 야 이거 여기에다 뭐만 붙이면 다 장사 잘 될 것 같고. 그렇군요. 아까 뭐 네네. 네이버 같은 경우는 네. 아니 그 검색에서 1등하고 네. 있으니까. 하다가 글로 네네네. 연결되는데 네네. 하물며 달고 사는 카카오톡은 네네네. 당연히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1분기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을 놓고 보면 좀 심상치 않습니다. 일단 매출액은 좀 늘었어요. 5% 네. 정도 늘었는데 영업이익이 55%나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지배순이익, 그러니까 그동안 투자해놨거나 평가이익으로 갖고 있는 계열사들이 있잖아요. 이 계열사들의 지배순이익을 놓고 보면 93%나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이버 치면 네이버와 관련되어 있는 연관 회사들이 거의 한 300개가 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300개 정도 되는 회사들의 그 지배 순이익, 그러니까 얘네들이 같이 올려주는 순이익이 그 전에는 많았는데 작년에 경기가 좋지도 않았고 올해 1분기도 좀 조금 흔들리니까 이 지배 순이익까지 같이 흔들리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그 본진이 뭐 흔들리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톡 광고 이런 것들은 그래도 소폭 증가하고 있고요. 네. 그 또 이제 커머스 우리 카카오에서는 선물하기 요즘에 정말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작년에도 3조 3천억 했습니다. 거래액만. 그러게요. 저도 많이 네. 하는 편인데. 그러니까 이 선물하기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어서 이거는 커머스 부분이 25% 가량 성장을 했고요. 택시 요금 인상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아무래도 플랫폼 매출 올라가고 있는데 카카오티 이런 것들이 이제 관련 업체 매출이겠습니다만 이쪽도 뭐 18%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런 부분 생각하면 크게 문제 없지 않나? 그런데 너무 많은 관계사를 갖고 그러니까 있다 보니까 무한 확장이 네네네. 독이 되는군요. 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이제 평가 이익이 여기에 손상을 받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결론 뭐 정리하자면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모두 공익 플랫폼 사업자로서의 네. 그 발판은
높고 사용자도 높고 네. 사용률도 높은데 네. 그 차이는 확장을 하느냐 안 했느냐, 네. 문어발이냐 아니냐. 그렇죠. 네이버는 네. 좀 압축이 돼 있고 카카오는 벌려놔서 그래도 그렇습니다. 차이가 좀 있군요. 자,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기업인 것 같은데, 자, 주목할 만한 IPO 이렇게 해갖고 APR 트루엔 네. 여기 좀 설명을 좀 해주셔야 자, 될 것 일단 같은데. 트루엔과 APR 두 회사를 다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네. APR은 여러 번 지금 가장 화장품 업계 그리고 커머스 업계에서 핫한 기업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저는 좀 생소한데. 김희선 화장품, 아, 유재석 화장품 이러면 유재석 씨도 화장을 하겠죠. 그럼요. 그래도 화장품이 있군요. 그러니까 자기 관리를 굉장히 잘하는 그 연예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재석, 김희선 화장품 했을 때 메디큐브라는 네. 화장품이 있는데 이 메디큐브라는 화장품에서 특히 이제 그 AGR이라는 이제 디바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다 두고 이렇게 쓰는 그런 건데 제 주변에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AGR만으로 거의 한 매출액이 1,000억 가까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난해 전체 매출이 3,900억 가까이 되고 영업이익도 거의 400억 가까이 되니까 거의 영업이익률 10% 가까이 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APR이라는 회사 자체가 그래서 화장품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또 여기가 널디라고 하는 그 패션 브랜드도 하고 있고 그래서 다양한 브랜드랑 향수 브랜드 이런 것들까지 하고 있는데 여기가 뭘 잘하냐면 디지털 마케팅을 참 잘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를 제품을 만들고 나면 이 제품을 만든 걸 가지고 딱 타깃 마케팅, 그러니까 40대면 40대, 50대면 50대한테 딱 타깃 마케팅을 해서 디지털로 팔아내니까 디지털로 아무래도 팔면 그 매장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비용을 아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AGR이나 이런 것들은 온라인 판매가 굉장히 잘 돼서 효자 상품으로 매출 전체 회사 전체 매출의 4분의 1 가량을 차지하는 그런 효자 상품이 됐습니다. 네. APR. 네. 예정은 상장 예정이 언제쯤? APR은 상장을 올해 하반기로 놓고 보고 있는데 하반기. 지금 현재 마지막 그 프리 IPO 때 한 7천억 가량의 밸류에이션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장을 하면 1조 이상의 밸류에이션을 받지 않을까. 그런 시총 형성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루엔 좀 짧게. 네, 트루엔은 어제도 이야기했고 오늘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영상 감시 솔루션 기업인데 일반 청약을 지금 이제 마무리하면 오는 17일에 코스닥에 상장할 계획이고요. 17일이요? 네, 그래서 오늘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지난달 기관 투자자들의 그 수요 예측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공모가가 이제 12,000원으로 지금 확정이 돼 있습니다. 이때 이게 왜 그러냐면 수요 예측 때 기관들이 1,800개나 들어왔는데 거의 1,689대 1의 경쟁률. 그러니까 수요 예측 참여 기간 중에 상당수가 상단 이상의 가격을 써냈다. 이런 것들만 놓고 보면 기대감이 상당하다. 그래서 오늘도 일반 청약을 하고 있으니까 오늘 마무리가 되면 공모가가 확정이 될 텐데 이때 어떻게 형성될지 그 기추가 주목됩니다. 네. AI 영상 감시 솔루션 기업. 비교 대상 기업들이 몇 가지가 있으니까 또 상장 당시에 그렇죠. 한번 좀 이슈가 되겠네요. 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려주셨습니다. 돈이 되는 경제 기사였고요. 매경 이코노미의 박수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